여러분의 무료함을 책임져 드립니다. 낮에 들으면 재밌고 밤에 들으면 멜랑콜리한 심야 썰타임. 오늘의 사연은 작아서 이혼당한 남자가 몽둥이 소리를 듣는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거시기가 작아 고민이신 분들, 속상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결혼이라는 지옥에 한번 다녀온 돌싱입니다. 저는 작은 거시기로 고난과 역경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여자들이 저만 보면 안달이 날 정도로 자신감 만땅인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서 엄마들과 함께 목욕탕에 자주 갔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와 함께 여탕에 갔었는데 9살이 되니 남탕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8살부터 출입 금지라고 하는데 제가 몸도 왜소하고 그것도 작다 보니 의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엄마와 친구들과 함께일 땐 당연히 남탕으로 갔죠. 그리고 그 일이 터진 건 12살 때입니다. 계란도 까먹고 바나나 우유도 사서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찜질방을 다 즐기고 난 뒤 목욕탕을 이용할 때 생깁니다. 저는 또래 아이들과 처음으로 같이 씻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제가 옷을 홀딱 벗자마자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들아, 얘 꽈추 좀 봐. 내 동생도 얘보다 크겠다. 푸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대? 완전 애기다. 애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낄낄, 보지마. 엉엉. 그 이유는 바로 거시기가 친구들에 비해 유독 작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제 거시기 크기가 남들에 비해 작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해서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입고 울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꽤나 충격으로 남았나 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니까요. 집에 엉엉 울면서 뛰쳐 들어가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괜히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렇게라도 울분을 표하고 싶었어요. 흐엉엉, 엄마 나는 왜 꽈추가 남들보다 작은 거야? 나는 왜 이런 거야? 나 진짜 아픈 거야? 허엉, 어머, 얘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친구들이 그랬어?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크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그 이후로 체격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시켜주셨고 그중 태권도에 재미를 붙여 검은띠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태권도 시대회에 나가 1등까지 하며 덩치 또한 또래 친구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키웠습니다. 비록 거시기가 조금도 커지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번듯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찜질방에서의 일이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잊혀지며 친구들과 나체를 공유하는 일이 없어지니 거시기에 대한 것도 딱히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그냥 성장이 조금 느린가 보다 하고 제 자신을 달랠 수 있게 되었고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도 잠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성관계에 뒤늦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눈을 뜬 만큼 커다랗게 부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며 혼자 제 거시기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성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한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들의 평균 크기도 되지 않는 제 거시기 때문에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정상 크기인데 왜 어째서 그곳만 유독 작은 걸까요? 저는 그때부터 남몰래 커지는 방법을 검색했고 확대 수술까지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막상 수술까지 하려니까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생각을 금방 접었습니다. 거시기가 작다고 일상생활에 불편할 일은 없으니까요. 제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조금 나는 정도였지 딱히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확대 수술에 대한 후기라거나 평이 좋지 않을 때라 겁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는 같은 반 동갑내기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운동과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지, 여자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여자라고는 저희 어머니와 야한 동영상의 애로 배우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여자아이는 하나로 질끈 묶은 머리가 목선을 타고 흘렀고 제가 봐왔던 배우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수하고 풋내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주변에만 가면 비누향이 났더랬죠. 사실 그녀와 사귀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서툴지만 그녀가 청소 당번일 때 돕는다거나 매점에서 간식을 사다 준다거나 나름 열심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녀도 저의 순수하고 울고진 모습이 나쁘지 않았는지 끝내 우리는 풋풋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귈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순수했으니 손만 잡는다거나 뽀뽀라거나 소소하게 스킨십을 했었고 100이 되는 날 첫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끈한 그녀의 혀를 맛보니 야한 동영상에서 봐왔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순수한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 있는 힘을 다해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거시기를 보면 실망할 것 같아 미루고 미룬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첫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은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고 20대의 첫 시작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결국 2주년이 되던 날 그녀와 저는 그렇게 고대하던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들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조금 겁이 났어요. 혹여나 그녀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그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녀의 하얀 속살들을 훑었고 전 이 과정을 최대한 느릿한 손길로 천천히 그녀가 애가 타도록 제 손길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그녀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소리들을 내지르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녀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작은 것이 티가 나지 않게 다른 곳에도 꾸준하게 자극을 주었더니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렇게 꽤나 만족스러운 첫 경험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녀도 물론 만족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그녀와 보내니 서로 다른 연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녀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연애를 몇 번 더 했었지만 제 거시기가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저의 테크닉은 날이 갈수록 늘었기에 그녀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연애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상대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것이 저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의 연애 끝에 20대 막바지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엄청 쿨한 성격이었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솔직한 모습에 끌렸고 솔직한 만큼 거짓이 없다는 뜻이었기에 바람은 안 필 거라고 생각했기에 더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대뜸 저에게 그녀가 말을 하더군요. 그녀가 하는 말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빠, 나는 혼전순결로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 뭐, 혼전순결. 응. 나는 오빠가 좋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다니. 나는 그거로 됐어. 너무 깊어. 아마 저때 당시에는 혼전순결보다 저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녀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결혼할 나이에 만나서 그런지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혈기왕성할 시기에 2년을 참았었던 저라 1년은 껌도 아니었죠. 물론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아내가 될 아름다운 그녀를 놓칠 것 같아 꾹꾹 참았었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여자랑 뒹구는 것을 들키는 날에는 그녀라면 칼같이 손절할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너무 참기가 힘들어 자취하고 있던 제 집에서 쉬고 있는 그녀를 눕혀 키스를 퍼부으며 그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니 그녀가 질색을 하며 저를 밀어내더군요. 오빠 진짜 실망이야. 오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혼전순결 그거 하나 지켜달라고 했잖아. 나 집에 갈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봐서 어버버 당황하며 얼탔더니 그녀가 자기 가방을 들고
붙잡을 새도 없이 휙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 메시지와 전화로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사정사정을 하며 그녀의 마음을 겨우 달랬습니다. 그 이후로 2번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여자 만나면 그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녀의 몸, 얼굴, 목소리, 그리고 경제 조건까지 모든 것이 제 취향이었고 사실 그녀가 저보다 아까운 것은 사실이기에 제가 육정을 참으면 그만이 문제였어요. 결국 1년을 참은 저는 그녀와 결혼해 무사히 골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녀와의 첫날 밤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끝냈는지 모를 정도로 온 정신이 첫날 밤에 집중이 된 상태였고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충 제주도를 구경하고 사실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그녀를 따라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이고 대충 그녀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이 되었고 뷰가 좋은 호텔에서 와인과 함께 역사스러운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몸은 제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나 봐요. 제 거시기를 보고 흠칫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그녀를 제 테크닉으로 달랬습니다. 흠칫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사실 조금 기가 죽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그녀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곧잘 예쁜 소리를 내기에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혼전순결이었으니 제가 처음이었을 것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었겠죠.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았지만 그 이후 관계를 맺을 때마다 계속 눈치를 보게 되었고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에 연애했을 때 썼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관계를 맺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관계를 맺더라도 아내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내의 반응에 너무 위축이 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잠자리만 가지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고 다른 부분에서는 꽤나 다정한 부부처럼 지낼 수 있었기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남자 정력에 좋다는 비아그라까지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참을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 아내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제 성욕은 아직 왕성했고 아내와 다시 좋은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퇴근하고 싶고 쉬려고 소파에 앉았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비가 오는 날이라 아내는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었는지 비를 잔뜩 맞은 상태로 들어오더라고요. 비를 맞아 옷이 젖어 아내의 몸매를 여실히 드러내주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내의 입술을 탐했고 그녀의 목에 입술을 묻고 격정적으로 아내의 몸을 훑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처음 겪어보는 격정적인 관계라 아내도 저도 같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아내의 달뜬 목소리를 들으니 흥분이 되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고 전이 없이 격정적이게 아내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점점 아내의 달뜻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처음 제가 덮치려고 했었던 때처럼 저를 밀어내더군요. 여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해요. 나 더 이상 여보랑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졌어.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분명 방금까지 같이 좋았었는데 말이죠. 아내의 이어지는 말은 사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여보랑 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방금도 사실 여보가 바지 벗기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상상한 잠자리는 이게 아니었어. 여보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 여보, 미안해. 나는 애기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충격적인 아내의 발언에 저는 멍하니 무슨 대답도 못하고 아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약까지 챙겨 먹었는데 결국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였던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아내와 헤어져야만 했죠.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결혼 전에 혼전 순결만 지키지 않았더라면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주지는 않았겠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확대 수술을 결국 이제야 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충격을 먹어야 겁이 없어지나 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혼하고 나니 그저 수술 날짜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당한 수모에 비하면 무서운 것은 참을 수 있었기에 떵떵거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저는 버텼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저는 수추에서 몽둥이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구속하는 부인도 없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녀들과 잠자리를 보냈고 제가 수술하기 전에 키웠던 스킬들과 커진 거시기로 그녀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죠. 저와 잠자리를 가진 그녀들은 하나같이 나는 오빠랑 자고 난 뒤에 오빠를 잊은 적이 없다니까 언제 또 봐요 우리. 오빠 몽둥이 또 맛보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묵혔던 것들 다 풀면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 몽둥이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물론 콘돔은 필수죠. 다시 결혼이라는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 괜히 미뤘나 싶다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술 이후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성공적이고 만족한 삶을 찾으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